자, 오늘 진행할 파트는 원의 방정식 단원이에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어쨌든 원을 나타내는 식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을 다루게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원. 자, 우리가 원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에 우리 집합 배웠으니까 모임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는 모임 자치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점 하나를 줄게요. 어떤 임의의 점 O라는 점이라고 해보고요. 원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A, B라는 애가 원의 중심이고, 자, 우리가 반지름이 R짜리, 반지름이 R이라면 당연히 R만큼 떨어진 점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자, 이 원 위에 점들을 다 모아 놓은 것, 즉,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R로서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원의 자체 방정식을 알려면 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하나 잡아놓고요. 나는 이 점이 참이 되는, 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참이 되는 그 식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 위의 점을 x, y라고 놔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원 위의 점이 열심히 이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OP라는 길이가, 선분 OP라는 길이가 계속 얼마를 유지해야 되는 거냐면 스몰 r이라는 반지름을 유지해야 되는 거였죠. 이 식은 당연히 참인식이에요. 참인식. 근데 이 식이 참이라면 당연히 제곱을 해도 참이겠죠. OP의 제곱은 R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과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즉 얘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OP라는 길이는, 자, A, 원의 중심을 우리가 뭐로 잡은 상태냐면 원의 중심을 A, B 스몰 A, B 그리고 반지름을 만약에 R짜리 원이 있다면 다음 식은 당연히 참인 거고, 식으로 나타내면 OP의 제곱이에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죠. 그럼 x A의 전체의 제곱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 B의 전체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 식이 우리가 말하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죠.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그쵸?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말하는 형태는 여기서 무슨 짓만 하는 거냐면 원의 중심이 0,0인 거예요. 0,0. 원점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방을 나타내보면 당연히 A하고 B가 원의 중심에 잡혀 있잖아요. 0,0이면 A에다 0, B에다 0을 넣은 거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은 당연히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짜리 원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보통 원의 방정의 기본형, 얘를 원의 방정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의 방정의 표준형이라는 게, 표준형이 제일 중요하죠. 왜? 표준형은 어떤 도형이나 함수, 식이나 그 중에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식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식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원의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즉 얘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당연히 A와 B가 없으니까 0,0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R짜리 원이 되겠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전개해 놓은 식의 형태, 즉 여기 완전제곱식이 있는데 얘를 다 풀어 헤치고요. 자, 상수를 넘어가서 식을 는 0, 방정식고의 형태처럼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통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를 전개해 볼게요. 자, x제곱항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y제곱항 있겠죠? 전개하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곱한 거의 2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x항이 만들어지고요. 자, x항이 뭐 있겠지만 어쨌든 x항이 있다. 대문자 ax라고 쓸 거고요. 전개하면 y항도 있겠죠? by. 자, 여기서 a제곱, b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i제곱이라는 상수가 생길 거니까 상수는 그냥 c라고 써서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내 봅시다. 우리가 이런 형태를 원의 방정식에 뭐라고 불렀어요? 일반형이라고 불렀죠. 일반형 형태에서도 물론 원의 반지름, 원의 중심의 좌표 이거를 공식으로 빨리빨리 따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 공식은 당연히 원의 중심 정도, 반지름 공식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걔를 문제에서 빨리빨리 써버릇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전개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일반형으로 나온 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빠르게 고쳐서 중심과 반지름 확인한다. 또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자면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표준형 고치려면 당연히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x항들 따와봅시다. x제곱항, ax. 자, 요 항이 x항이죠? 걔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x 플러스 2분의 대문자 a의 전체 제곱 형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초록색 부분인 y항 쪽 볼게요.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여기 보자면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이퀄. 자, 이제 상수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거 전개하면 4분의 a제곱이라 생기죠. 근데 그런 아이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변에 4분의 a제곱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랑 사라지겠죠? 전개됐을 때. 자, 또 여기서는 4분의 b제곱이라는 생기겠죠? 이렇게. 자, 이 c는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항해 올게요. 4분의니까 넘어오면 마씨죠. 마씨는 4분의 마이너스 4c라는 이런 모양이 되겠다. 됐죠? 그러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대문자 ax 플러스 대문자 by 플러스 c =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아주 쉽게 고칠 수 있고요. 이 식을 바로 해석해 보자면 자, 원의 중심은 당연히 마이너스, 자, 여기가 0이 되는 값이 원의 중심이었죠? 원의 중심. 마이너스 2분의 대문자 a, 원의 중심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대문자 b. 그쵸? 자, 반지름의 제곱의 위치에 있는 식이 누구였냐면 얘죠.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반지름의 제곱식이 되는 거고요. 이 반지름의 제곱식을 우선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의 넓이라고 하면 원의 넓이가 당연히 파이 r 제곱이죠. 자, 이게 r 제곱식이에요. 여기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바로 다이렉트로 원의 넓이가 바로 나옵니다. 그쵸? 두 번째, 자, 얘를 이용해서 반지름 r을 구해보면 자,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제곱근의 형태니까. 물론 반지름의 경우에는 양수밖에 안 돼요. 반지름 음수인 경우는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루트 씌우면 2가 되겠죠. 양의 제곱근. 자, 여기서는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의 형태가 되겠구나. 자,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라면 반지름이 실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여야지만 같다도 안 됩니다. 반지름 0이면 원이 안 되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일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일반형의 형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면 바로 해석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뭐 할까요? 2y 마이너스 4 = 0이라는 식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표준형을 고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내도 됩니다. 물론. 뭐 그것도 한번 해보고요. 자, 공식으로서 빠르게 뽑아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묶으세요. 그럼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y 제곱함 y양.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y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자, 는 여기서 4 생기고요. 여기서 1 생기고요. 여기에 그럼 5가 있었겠죠. 넘어가면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 원의 중심은요. 마이너스 2,1이 되고요. 반지름은 3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표준형 고치는 거는 완전 제곱식 고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쉽게 고칠 수 있는 식의 형태예요. 자, 근데 얘를 식에서 바로 뽑아 볼게요. 자, x좌표, y좌표 뽑는 방법은 x항의 개수가 4였죠. 걔를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자, 4를 2로 나누면 2고요. 걔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2겠죠. 자,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데 걔를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플러스 1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쵸? 자, 반지름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루트 a제곱이요. 16이요. b제곱이요. 플러스 4죠. 자, 마이너스 4c입니다. 그쵸? 그럼 플러스 16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6이 돼서 루트 36은 6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3이 나오겠다라고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다. 됐죠? 지금 구글 미터 튕긴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네, 튕긴 사람은 다시 들어오시고요. 지금 유튜브도 튕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다시 들어왔네요. 지금 누가 들어온 거니? 다시. 예언이네요. 자, 원의 표준형과 일반형 그리고 원의 중심 이런 거 쉽게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설명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원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예시론만 들어서 설명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만약에 뭐 지름의 양끝이 원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름의 양끝에 점이 두 점, A, B점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 A라는 점이 만약에 뭐 1,2고요. 아무거나 쓰는 겁니다. B라는 점은 뭐 할까요? 뭐 3,5 아무거나 써봤어요. 자, 그럼 원을 그냥 그려볼게요. 이런 원이 하나가 있는데 얘 지름의 양끝에 누가 있는 거냐면 이런 식이죠.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자, 여기 A라는 양끝에 A라는 점이 1,2 좌표 평면에 그린 건 아닙니다. 자, B라는 점 3,5 임의로 잡아봤어요. 그때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지름의 양끝이라면 지름의 양끝의 딱 가운데 점인 중점이 원의 중심이겠죠. 그럼 중점은 1대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자, 2개 더한 거 2로 나누고요. 2, 2개 더한 거 2로 나누면 2분의 7이라는 게 원의 중심이 되겠죠. 됐어요? 자, 원의 중심은 구해놨고요. 자, 지름 한번 구해봅시다. 지름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빼면 2니까 제곱 4, 빼면 3이니까 9 이렇게 되겠죠. 지름이 루트 13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3이겠죠. 자, 원방 바로 완성시켜 볼게요. x-2의 전체의 제곱, 원의 중심의 x좌표가 2니까 더하기 y-2분의 7의 전체의 제곱,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7이니까요. 자,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3이죠. 제곱하면 4분의 13이라고. 자, 지름의 양끝이 주어졌을 때는 지름의 양끝의 가운데 점이 원의 중심이고 두 점 사이 거리는 지름일 거고요.
그거의 절반이 반지름이니까 원방을 아주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조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요. A라는 점인 1,2를 지나는 원방은 이런 문제. 원의 간격을 구하시오. 자, 이런 느낌이겠죠. 자, 지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말, 즉 축에 접한다는 멘트가 나오면 이 조건은 우리가 원방이라고 하면 세 개의 미지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돼요. A라는 원의 중심의 X좌표, B라는 원의 중심의 Y좌표, 반지름이라는 세 개의 미정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라는 멘트가 주어질 때마다 미정계수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얘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나는 X축과 Y축에 둘 다 접해야 되는데 어느 점을 지나야 되냐면 1,2라는 점을 지나야 돼요. 자, 여기겠죠? A라는 점 1,2. 자, 이 점을 지나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쵸? 그럼 이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상상해 보자면 당연히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이렇게 그려지면 X축, Y 동시에 접할 수 없기 때문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이 1사분면 위에 점을 지나려면 반드시 이 원은 1사분면에 그려졌어야지만 하죠. 그쵸? 그럼 얘가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상상해서 그냥 그려보면 이런 쬐깐한 원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그만 원, 접하면서 이런 원. 그쵸? 그리고 큰 원도 있을 수 있겠죠? 큰 원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원 이렇게 그려지겠죠? 반만 그렸습니다. 원의 중심 이쪽에 있을 거고요. 자, 그때 이런 느낌이에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는 줄었을 거예요. 원래 A와 B와 R이 있어야 된다면 무조건 R은 양수이기 때문에 R을 기준으로 식을 설정합니다. 원의 중심 하나 찍어 놓고요. 너 반지름 R이니까 여기도 길이 R일 거고요. 여기 길이도 R일 건데 R은 무조건 양수죠. 지금 현재는 몇 사분면 위에 있어요. 이 점이 원의 중심이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얘는 R이 양수이기 때문에 R, R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도 R짜리 원이 된 거예요. 그쵸? 자, 물론 이렇게 크게 그려지는 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우겠죠. 너는 원의 중심이 R, R이고요. 반지름이 R짜리 원이구나.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 R 하나가 됐죠. 근데 몇 몇을 지나야 되니까 1,2를 지나야 되니까 1,2를 대입해도 참이겠다. 그럼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자, 이거 끝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1하고 2 이렇게 넣은 거예요. 됐죠? 자, 전개하면 R제곱 R제곱인데 여기 R제곱 하나는 사라지니까 R제곱 하나 남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5R,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이죠. 상수 1, 4, 5 이퀄 0. 그러므로 R은 1 또는 5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눈으로 봐도 반지름 1짜리 원인 거고요. 얘는 원의 중심이 5,5, 반지름이 5짜리 원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X축, Y축 중에 하나에 접한다고 말해도 그림 그려보면 반지름 R로서 원의 중심의 한 좌표가 만들어지고 둘 다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 R로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다 R로서 표현되는 식의 형태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식을 되게 단순하게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거기까지는. 여기까지가 아주 원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추가적인 설명하러 갑시다.
자, 두 번째로 다뤄줄 내용은 어떤 거 다뤄줄 거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2번 합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과 공통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을 그려볼 건데 두 원이 교점이 생겨 있어요. 즉,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자, 한 개의 원이 노란색 원이라고 해볼게요. 노란색 원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원이 하나 있고요. 자, 하나는 분홍색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분홍색 원 좀 크게 뭐 이렇게. 자, 노란색 원과 분홍색 원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그때 노란색 원의 방정식이 하나 존재하겠죠. 노란색 원의 방정식을 내가 임의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대문자 ax 플러스 대문자 by 플러스 대문자 c=0 0이라는 노란색 원의 방정식이라 해보고요. 자, 주황색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대문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0이라는 두 번째 원방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원에 교점이 생기죠? 요 두 점. 자, 이 점은 A라는 점이라고 하고 B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정말 무수히 많겠습니다. 그쵸? 자,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자, 얘 하나 연결해 볼게요. 파란색 선은 공통현이고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은 이 A점과 B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 이런 파란색 원이 가장 작은 원이에요. 이건 이해가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는 이 파란색 가장 작은 원도 있겠지만 엄청 큰 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두 점을 지나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지나면서 엄청 크게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등등. 진짜 무수히 많은 원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이 존재할 텐데 그 아이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선에서도 이런 거 만들었어요. 자, 여기 흰색 직선과 흰색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들은 어떻게 세우냐에 대한 해석이죠. 물론 이 해석도 항등식에 대한 해석으로 진행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등식에 대한 해석으로 문제를 해석할 거죠. 그럼 이런 식이었죠. 노란색 원을 가로 안에 넣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대문자 ax 플러스 대문자 by 플러스 c=0이라는 노란색 원의 방정식 가로에 하나 넣어놓고요. 자, 분홍색 i 앞에다가 분홍색 i를 뭐 여기 가로 안에다가 식을 일반형짜리 써놓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대문자 ax 대문자 by 플러스 c 다 프라임 붙어야죠. 이렇게. 자, 이 분홍색 원방을 가로 안에 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앞에 k라는 상수를 하나 붙여놓을 거예요. 상수. 그리고 이코 0이라고 붙여놓는다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려면, 즉 k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이 노란색 부분이 얼마를 만족해야 돼요? k에 관계가 없어야 돼요. k 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이 항상 참이라고 친다면 이 노란색 부분도 0이어야 되고요. 이 주황색 부분도 0이어야지만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항상 참이겠죠. 자,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이 0이고 주황색 부분이 0이라는 말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 중 A라는 점은 노란색 원방 = 0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에 대입돼도 참이고요. 이 A라는 점은 주황색 위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입돼도 참이에요. 즉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우선 반드시 지나가고 있는 식일 수밖에 없죠. 됐어요? 그쵸? 반드시 지나는 식인데 첫 번째, 자 만약에 여기 있는 K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K값에 관계없이 저 두 점은 지나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X제곱과 X제곱이 사라지고 Y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럼 XY에 대한 1차식 이퀄 0이라는 XY에 대한 1차식 이퀄 0이라는 XY에 대한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XY에 대한 1차식은 직선의 방정식으로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점과 B점을 지나는데 이 식에서는 직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A, B를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구나. 즉, 두 원방을 뺀다면 두 원이 두 개의 교점을 가질 때 반드시 공통연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두 번째예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물론 이 전제 안에서는 이 노란색과 주황색은 이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전제는 두 원이 일치하지 않을 거란 전제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 두 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항, Y제곱항이 살아있고요. 걔를 개수로 나누고 나면 XY의 제곱에 대한 XY의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원방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나타냅니다. 단, 자, 이 부분 중요한 말이죠. 단, 누구를 제외하고 나타낼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으로 쓸 걸 그랬네요. 자, 단,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있죠? 단, 주황색, 원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대문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을 제외한 모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어려운 문제에서 함정으로 잘 나와요. 자, 그럼 이 원은 왜 못 나타내냐? 만약에 K가 0이라면 K는 상수가 아무 값이나 다 되니까 0이라면 주황색이 다 사라지고 노란색 원방인 노란색 원도 만들어져요. A, B를 지나는 노란색 원. 하지만 A와 B 이 두 원, 노란색 원과 주황색 원은 이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두 식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죠. 그 얘기는 A와 B와 C의 A', B', C일 얘네 둘의 B는 다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이어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도 주황색 원의 개수의 B는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K가 0이면 노란색 원은 만들어지지만 요 K 상수를 내가 임의로 붙였던 그 주황색 원은 이 식으로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즉,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나타내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나타내진 않아요. 딱 하나, 이 원의 방정식은 나타낼 수 없는 식이다. 자,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쵸? K에 붙어있는 이 원은 나타낼 수 없는 식의 형태입니다. 됐죠? 자, 문제풀이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이 공통연의 방정식 쪽을 많이 쓰는 문제들이 대다수 많이 나오고요.
공통연의 방정식이 들어가는 순간 대부분은 뭐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의 정리였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거예요. 원이 있는데, 자, 원에 접선이 있어요. 원 밖의 점에서 어떤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근데 여기 접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자, AP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그으면 몇 도로 만나요? 90도로 만나죠? 연결해버리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직각삼각형인 거고요. 그럼 얘가 묻는 길이가 여기죠? 이 길이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접선이죠, 접선. 접선 길이를 묻거나, 공통접선의 길이를 묻거나, 그러면 다 피타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또는 현의 길이를 물어봤을 때, 자, 요렇게 원에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요, 현. 자, 요 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A, BC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BC 길이를 물어봐라. 그러면, 자, 원의 중심에서 B 연결하고요. BC에다 수선해발 내리고 나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랑 이등분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직각삼각형이어서 여기서 피타를 쓰게 되면, 여기 H라고 놓을까요? BH의 길이를 구하게 되고요. 그거의 2배가 BC의 길이가 되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물론 지금 여기 그려놓은 두 원이라고 보자면, 자, 여기 원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저기 주황색 원이었죠? 주황색 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 원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공통현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공통현. 이거는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접선 길이라든지 현의 길이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자, 점 A, B 사이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냐면, 자, 우리는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 두 원의 방정식 K가 -1일 때, 즉 두 원을 빼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원 중 아무 쪽에서나 하나 잡고요. 이 공통현까지, 원의 중심에서 공통현까지 길이를 재요. 90도로. 그럼 이 길이는 내가 알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A까지 길이, 반지름으로서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까지 길이를 구해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당연히 여기 H라고 놓으면 AH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그 길이의 2배가 이 공통현의 길이가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사용이 되겠다라는 기본 개념 설명입니다. 되셨죠?